저는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친구의 여자를 빼앗았던 나쁜 놈이었죠. 50대 중반의 성공한 사업가 이정환. 겉보기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25년 전 젊은 정환은 군대에 간 친구 태수의 연인 수연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도덕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태수가 제대하자 수연은 정환을 떠나 태수를 선택했고 얼마 후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죠. 그 후로 정환은 혼자 살아왔습니다. 성공했지만 외로웠고 부유했지만 공허했어요. 짜장면 배달이요. 갑자기 짜장면 2그릇을 가져온 배달부. 혹시 함께 드셔도 될까요? 어느 날 밤 배달원이 던진 예상치 못한 제안. 그리고 이어진 충격적인 고백. 저는 수연 씨의 아들입니다. 친구의 여자를 사랑했던 대가가 이렇게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그릇의 짜장면이 만들어낸 운명적 재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어두운 밤하늘 아래 인천공항 활주로의 거대한 여객기가 천천히 착륙했습니다. 3개월간의 긴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이정환 회장은 피로에 지친 얼굴로 공항 로비를 걸어 나왔죠. 50대 중반의 정환은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눈가에 깊어진 주름과 어깨의 무게감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정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기사 김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정환은 간단히 고개만 끄덕이고는 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정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성공한 사업가로서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정환의 저택은 웅장했어요. 하지만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건 화려함이 아닌 적막함이었습니다. 장기 프로젝트 때문에 집을 완전히 비우고 떠났다가 급작스럽게 돌아온 터라 집안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죠. 평소 집안을 돌봐주던 가정부도 휴가를 보내둔 상태였습니다. 넓은 거실의 샹들리에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마저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정환은 스위치를 하나씩 켜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죠. 마치 호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서재에 홀로 앉아있던 정환은 문득 허기를 느꼈어요. 비행기 기내식으로는 부족했고 집에 도착하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돌아온 터라 장을 볼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때 문득 떠오른 건 예전부터 자주 시켜 먹던 단골집 짜장면이었습니다. 중화루라는 이름의 그 중국집은 20년 넘게 이용해온 동네 맛집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 집 짜장면을 먹고 자란 정환이었기에 해외에서도 종종 그리워했던 맛이었습니다. 정환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중화루입니다. 정환은 주소를 알려주며 짜장면 하나를 주문했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단골 손님이라며 사장은 흔쾌히 주문을 받아주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정환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 안에서 혼자 짜장면을 먹게 될 자신의 모습이 문득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큰 집에 완전히 혼자 있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외롭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환은 그런 감정에 익숙해져 있었죠. 30분쯤 지났을까 대문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환은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인터폰을 통해 중화루 배달 왔다는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다른 목소리였지만 정아는 별다른 생각 없이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정아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배달원이 서 있었습니다. 헬멧을 벗은 배달원 민우의 얼굴은 선이 뚜렷하고 눈빛이 맑았어요. 하지만 정한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민우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듯 경직된 모습이었죠. 짜장면. 주문하신. 민우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음식 봉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아는 그런 민우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저 신입 배달원이 긴장하는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주문했습니다. 얼마죠? 정한이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민우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짜장면 봉지가 민우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검은 짜장 소스가 흰 대리석 바닥에 흩어지며 지저분하게 퍼졌죠.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민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을 치우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정아는 그런 민우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죠.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가져다 주시면. 네. 바로 새로 만들어서 가져다 드릴게요. 민우는 서둘러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한의 눈을 바라보는 민우의 시선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움인지 원망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처음 오시는 건가요? 평소엔 다른 분이 오셨던 것 같은데. 정한이 궁금해서 물었지만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죄송합니다. 빨리 다녀올게요 라고만 말하고는 급하게 돌아섰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민우의 뒷모습을 보며 정한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죠.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눈빛, 이마의 모양, 심지어 말투까지.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이 강하게 밀려왔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민우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정한은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바닥에 흩어진 짜장 소스를 치우며 계속해서 그 배달원의 얼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을까요? 그리고 민우는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이상하네. 정한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런 느낌을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마치 잊혀진 기억의 한 조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듯한 그런 묘한 감정이었죠. 정한은 소파에 앉아 민우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이미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젊은 배달원에 대한 궁금증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정한은 다시 중화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의 그 젊은 배달원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여보세요, 중화루입니다. 어제 주문했던 고객인데요. 짜장면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아, 네. 어제 배달 실수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오늘은 신경 써서 보내드릴게요. 사장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한은 괜찮다며 주문을 마쳤어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제 그 배달원이 다시 올까 하는 기대감이 스물스물 피어올랐죠. 30분쯤 지나자 다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한은 마음이 두근거리며 현관으로 나갔어요. 인터폰을 확인하니 어제 그 젊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개의 배달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민우는 어제보다는 조금 진정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서비스로 군만두를 가져왔어요. 민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손에 든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은 짜장면도 2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정아는 민우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 그릇만 주문했는데 왜 2그릇을 가져온 건지 궁금했어요. 왜 하나를 더 가져오신 거죠? 민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혼자 드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함께 드셔도 될까요? 저도 아직 저녁을 못 먹어서 어제 실수한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정아는 잠시 당황했지만 민우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좋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넓고 화려한 거실을 둘러보며 약간 위축된 모습을 보였어요. 정아는 민우를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런데 이름이 뭐죠? 강민우라고 합니다. 민우 씨군요. 저는 이정환입니다. 두 사람은 큰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고급스러운 식탁 위에 놓인 2그릇의 짜장면이 묘하게 대비되며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정한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배달 일한 지 오래됐나요? 정한이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아니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한국에 온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외국에 살았나요? 네,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에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정아는 그런 민우를 보며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분명 이 젊은이에게는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고 직감했죠. 민우는 젓가락을 들며 정한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보여주었던 사진 속의 모습과 지금의 정한이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었지만 눈빛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하게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정한은 민우를 보며 자꾸만 익숙함을 느꼈고 민우는 정한의 표정을 살피며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 했습니다. 정한 씨는 가족이 없으신가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삽니다. 결혼은 했었지만 오래전에 이혼했어요. 아이는 없고요. 정한의 대답에 민우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어머니 수연이 말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죠.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운 건 익숙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게 오랜만이네요. 정한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자 민우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안타까움과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혹시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민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한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그냥 궁금해서요. 민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정한은 잠시 멀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랫동안 봉인해뒀던 기억이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지만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이룰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그 사람은 제 친구의 연인이었거든요. 도덕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랑이었죠. 정한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런 정한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 수연이 들려준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었죠.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걸 알았어요. 30년간 품어온 궁금증과 그리움,
그리고 용기를 모아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혹시 수연이었나요? 정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젓가락을 놓고 민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민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어요. 이제 정말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품어온 모든 궁금증을 털어놓을 순간이었죠. 저는 수연 씨의 아들입니다. 정한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경직된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아들이라고? 정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죠.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25년 전 저를 임신한 상태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셨어요. 민우의 고백에 정한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수저를 든 손이 떨렸고 가슴속에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충격,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묘한 확신감이 교차했습니다. 수연이 아들이라고? 정한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25년 전 임신한 상태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때 뱃속에 있던 아이가 바로 저였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아버지의 존재를 숨기고 싶어 하셨죠.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다면서요. 정한의 머릿속에는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5살의 정한은 같은 대학에 다니던 친구 태수의 연인 수연을 처음 만났어요. 태수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던 때였죠. 수연은 아름다웠습니다.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라 맑고 순수한 마음씨가 정한을 매료시켰어요. 태수는 수연을 무척 사랑했고 수연도 태수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한은 그저 친구의 여자친구로만 여기려 했죠. 하지만 태수가 군대에 입대한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수연이 종종 정한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친구로서 위로해 주려던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태수 형은 좋은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고. 정한은 늘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수연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한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수를 배신하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꼈지만 정한에 대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1년 정도 지속됐습니다. 비밀스럽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깊고 진실했어요. 하지만 태수의 제대가 가까워지면서 둘 다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우리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들은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태수가 제대하던 날 수연은 정한 앞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한아. 나는 태수를 선택해야 해. 그게 맞는 것 같아. 정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둘의 관계는 끝이 났고 수연은 태수와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수연의 가족이 갑작스럽게 미국 이민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한은 수연을 만나려 했지만 수연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그 후로 정한은 수연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때 수연이 임신을 했다는 거구나. 정한은 민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수연이 왜 그렇게 급하게 미국으로 떠났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정한의 충격받은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이야기를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품어온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자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정아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미국에서 새아버지를 만나 재혼하셨어요. 제게는 정말 좋은 아버지셨습니다. 저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셨고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어요. 민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한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정한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궁금증이 있었어요. 진짜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왜 어머니는 그분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들이요. 그래서 한국에 온 거니? 정한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군대도 다녀왔어요.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저만의 힘으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일자리를 구했는데 중화로에서 배달 일을 하게 됐어요. 민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그분이 저를 모른다는 것도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도요. 정아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어요. 젊으실 때 사진이었지만 눈빛이나 이마 모양이 지금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아버지 얼굴을 봤을 때 너무 놀라서 만두를 떨어뜨렸던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품어온 친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아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수연이 자신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아들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알려줬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 이 집에 배달을 오게 됐어요.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민우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주소까지는 알려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서울 어딘가에 계신다는 것만. 그래서 혹시라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정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민우야,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몰랐다. 정말 몰랐어. 민우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거였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어머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 상황이 너무 복잡했고 어머니가 혼자 결정한 일이라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아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헤매고 있었고 민우는 아버지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어요. 식탁 위의 짜장면은 이미 식어버렸지만 둘 다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민우야. 정한이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감정이 너무 깊어서 민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버지도 모르는 채로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면서. 정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동안의 세월 동안 놓친 아들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첫걸음마, 첫말, 첫 학교.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정말 행복하게 자랐어요. 새아버지가 저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셨고 어머니도 늘 웃으며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다만 마음 한구석에 늘 빈자리가 있었던 것뿐이에요. 민우는 아버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외로움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도 있었고, 아무리 새아버지가 좋아도 마음속 어딘가엔 늘 진짜 아빠는 어떤 분일까 하는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아는 민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니.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냥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었고 혹시라도 얼굴만 한번 뵐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한을 바라봤습니다. 정한의 눈에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뒤늦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말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이런 우연한 방법으로. 정한은 천천히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그래도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구나.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손을 내밀겠다. 내 꿈을 응원하고 가끔은 함께 밥도 먹고 시간을 나누고 싶다. 민우는 잠시 눈시울을 붉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끔 짜장면은 같이 드셔주실래요? 정한은 미소 지으며 민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물론이지. 앞으로는 혼자 먹지 않을 거야. 두 사람 앞에 놓인 짜장면은 더 이상 우연의 배달 음식이 아니라 멀리 돌아온 부자의 첫 만남을 기념하는 따뜻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버지와 아들은 마침내 만날 수 있었어요. 정한은 민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수연의 모습도 보였고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도 보였어요. 이제야 완전해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정한과 민우는 다시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배달 음식이 아닌 정한이 직접 준비한 식사였어요. 서툴렀지만 아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상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미국에서 미국인 분과 재혼하셨어요. 저한테는 새아빠가 계셨고, 저는 그분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행복했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한은 그런 민우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고맙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죠.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도 있었고 마음속 어딘가엔 늘 진짜 아빠는 어떤 분일까 하는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한은 민우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잃어버린 세월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함께하지 못한 그 모든 시간들이 아쉽고 미안했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새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었고 혹시라도 생물학적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지난 몇 년간의 고민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정한은 그런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짜장면 배달을 통해서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은 만남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어요. 민우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계속 배달 일을 할 건가? 정한이 물었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궁금했어요. 사실 한국어도 더 배우고 싶고 이 나라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습니다. 그럼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봐. 아버지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라.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을게. 내 선택을 존중하겠다. 정한의 말에 민우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자신의 회사로 데려가려 하거나 큰 도움을 강요하지 않는 아버지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가끔은, 정말 가끔은 짜장면 말고 다른 음식도 같이 드실래요? 민우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이제부터는 아들과 함께하는 모든 식사가 소중할 거야. 정한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한과 민우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민우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정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으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아버지와 아들, 그들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몇 개월 후 정한의 집 식탁에는 늘 두 사람분의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의 집이 이제는 진짜 집처럼 느껴져요. 정한도 회사에서 돌아오면 아들을 기다리는 재미가 생겼고 텅 비었던 집안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떤 날은 짜장면을, 어떤 날은 정한이 서툴게 만든 찌개를, 또 어떤 날은 민우가 미국에서 배운 요리를 함께 나누며 두 사람은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을 천천히 채워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번 식사를 마치며 정한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때로는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한 끼의 소중함을요.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에 오고 싶어 하세요. 아버지를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던데. 정한은 잠시 놀랐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수연이도. 만나보자. 이제는 모든 게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구나.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수연이 몇 달 전부터 한국행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친아버지를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용기를 내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정한은 민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 같다. 너는 우리에게 축복이야. 그 말에 민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동안 궁금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라니 어머니도 분명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짐으로 남아있던 수연에 대한 미안함을 이제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정한과 민우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계속되고 있었죠. 운명이 만들어낸 이 특별한 만남은 이제 진정한 가족을 향한 첫걸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